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이 잘 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 이 책을 쓰신 그 이보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보규 선생님은 이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고위직인 한강사업본부 본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제에도 이제 공무원 10계명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 어떤 발전하고 또 사회 봉사하고 뭐 그러기 또 가능하면 또 직급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조직도 물론 고유 특성이 있겠지만은 일종의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라든가 여타 뭐 조직에서도 통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우선 공무원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우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우선 공무원은 청렴해야 됩니다. 우선 부정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공무원을 하나의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그 사람의 장래는 보장되기 어렵죠. 일단은 가장 좋은 가치는 청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꿈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국민들을 끌어가는 그런 쪽에 그 생각을 가져야 공무원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청렴하고 부정을 모르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렇게 승진도 빨리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요령 있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께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가 친척이나 아는 분들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 경우에는 지금도 그 어떤 부패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이라든가 또는 뭐 각 기관마다 청렴하게 여러 노력을 해서 어렵지만은 제가 살아왔던 과거에는 꼭 청렴한 것이 그 사람의 출세가 보장되거나 청렴으로 인해서 그게 뭐 더 인정받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바탕에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밖에도 공무원이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취업 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공무원 또 되고 나서도 이 기쁨은 잠시고 또 이제 그 조직에 또 적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막 후회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이나 다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갖추기 어려운 것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첫째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습 게임이 없이 발본 게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럴 걸 하는 거 그런 거가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직장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실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자기 분야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소위 말하면 자기 분야에 맡은 일에 달인이 돼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찾게 되고 환영도 받고 또 위에서 아래에서 인정도 받고 이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거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보규 선생님께서 체득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 사회가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근데 이제 너무 공직사들이 이제 그런 게 뭐 모난돌이 뭐 발에 걸린다고 그 식으로 너무 혼자 자기만 나서려고 들면 이제 주변으로부터 견제도 받게 되고 또 비난의 요소도 되기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 감각을 갖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그 승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경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경쟁을 하긴 하되 너무 튀지 않게. 그러니까 경쟁과 어떤 주위와의 협력 간의 어떤 그 균형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뭐냐면
일단 그 공무원은 자기 자속 승진하려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상사의 금평정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교육을 가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봐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교육 가서 교육 성적이 좋아야 돼요. 예. 그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때는 승진 시험을 봤습니다. 예. 서기보에서 서기 되는 거, 서기에서 주사받는 거, 승진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예. 근데 특히 사무관 같은 거는 이제 임관한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봤는데, 그래 기본적으로 자기의 실력이 없으면 승진할 길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승진하는데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은 근무평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조직에서는 이 자기의 보스와 또 어떻게 보면 보스의 보스 아니면 보스의 같은 학렬의 보스급 매니저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뭔가 전생의 악연이었는지 이렇게 잘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 공무원들에게서 이제 많이 지연이니 학연이니 또는 무슨 혈육이니 따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줄을 세운다 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없던 게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일부의 기준 얘기고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그러면 더 좋을 뿐이지 그게 백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혈연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으로 같은 조건일 때 그게 유리할 뿐이지 그 자체가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흔히 운칠기삼이다 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이 더 실력이나 이 탤런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운은,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죠. 운칠기삼이다. 그래서 운이 7이고 실력이 7이다. 기술은 7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굳이 부정하진 않지만은 온통 그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공무원 사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 사람들이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요즘에는 이제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사면 평가라고 그래서 윗사람도 평가라고 동료도 평가라고 부하도 평가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눈속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공무원 사회에서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직속 상관이 나랑 이렇게 성격이나 이상하게 뭔가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 생깁니다. 악연이라 그러잖아요. 악연 생기면 서로 피하는 게 좋죠. 상사도 그런 부하를 두는 게 마땅치 않고 또 부하 입장에서도 그런 굳이 그 상사 아니면 안 될 텐데 그때 이제 그래서 공무원은 전보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정한 기간 근무하면 자리를 옮겨주고 또 적성에 맞는 자리를 배치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사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적재적소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 퇴임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저술 활동하고 이제 그 저술을 바탕으로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강연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이 경제연구소로부터 이제 한국의 명강사 그 상도 받으시고 또 다른 무슨 경진대회에서 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요. 그 사회에서 이제 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일반 사회. 저 이제 나와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 어느 그 기관의 그 사무총장 자리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일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근무하는 건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고 대학에 이제 용인대학교에 강사로 소위 외래 교수로 가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이유는 전 지금도 그건 저의 신념입니다. 우리 많은 시간을 자기에게 인풋한 실력이 있잖아요. 양식, 마음의 양식, 지식 이거를 퇴직하고 났다고 딱 덮어버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잖아요, 그지? 예.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키려면 부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거 있고 지식인들에게는 환원은 그 지식을 책을 써가지고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남을 설득해서 참여시키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도 물론 쓰지만은 강연 쪽에 중심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 강연하는데 제가 첫 번에 쓴 책이 여기 하나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에 쓴 책이 행복이라는 얘기, 행복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이제 행복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써가지고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행복해야 되느냐. 근데 칸트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행복론이 뭐 꿈이 있어야 된다, 뭐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가족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은 그런 차원보다는 더 다른 행복, 스스로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행복, 또는 자기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걸 가진 데 대한 성취감, 그리고 또 자기가 가서 강의할 때 그 수강생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고마워할 때 그때 성취감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또가 전력이 또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또는 뭐 워크숍 한다든가 직장 이런 데 가서 하다 보니까 뭐 리더십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책 인쇄보다는 그 강연료가 이게 짭짤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책 인쇄는 사실 뭐 요즘 책이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책 인쇄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는 강연료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 생각에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연료가 우선 강연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투자하는 지식만 가지고 가서 입만 가지고 가서 하면 되니까 물론 뭐 준비하고 그런 과정은 있지만은 그 이제 가면 대접받고 또는 이제 강의 끝나거나 뭐 이제 강사를 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제2모작, 제2인생을 사는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이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 같으면은 지금 98세라는데도 지금 얼마나 강연을 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강연객에는요, 나이 많은 분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료라는 게 그 능력에 따라서는 천태만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인기 있는 강사들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불려다니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백우 선생님께서는 그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그 준비를 그 퇴임 전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 집필과 강연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물론 이제 이걸 준비한 건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부의사관이 승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자리가 서울시 민방위 과장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을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서 그 이제 대학에서 강사 생활하면서 민방위 강의를 했어요. 근데 민방위 대원 중에서 그 교육기관에 있는 그 교육팀장이 있어가지고 아, 강의 잘한다. 좀 미안하지만은 좀 우리한테 좀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지방 아카데미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 실제 얘기를 줬죠. 경상북도 달성군 아카데미라는 데 가서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의외로 갔더니 거기서 막 그냥 열광하는 그 느끼잖아요. 그지? 요새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냥 강의가 시도해 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직업이라면 못하지만은 강의를 저의 그 하나의 그 생활수단으로 또는 그 여가 선용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이 강연료도 나서 아주 짭짤 그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풍족하진 않고요. 풍족하진 않고 남들보다 그냥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품위를 유지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부를 축적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 청주는 주로 어떤 내용의 열광 아까 말씀하신 표현을 쓰자면 열광적으로 반응합니까? 근데 강의는요.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강의하고 음식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음식을 선호할 때는 일단 맛이 좋아야 돼요. 근데 강의를 남아 할 때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는 이제 뭐 유머를 쓴다든가 뭐 임팩트를 줘가지고
어떤 순간을 한다든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음식은 맛만 좋으면 조미료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강의는 듣는 사람이 유익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자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강생이 듣고자 싶은 얘기를 골라가지고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음식도 먹고 나면 몸에 이뤄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강의도 듣고 나면 들은 사람들이 아, 참 유익하다, 뭉클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강의는 첫째는 감동을 줘야 되죠. 예. 재미가 있어야 되죠. 예. 들으면 유익해야 되죠. 예. 더 중요한 건 요새 다만 강의 주관하는 쪽에서는 수강생들이 아무리 이거 여기를 해도 다 졸거나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항상 그에 대한 테크닉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명강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대개 그 전문성과 강의력과 진정성이 가미돼야 그래야 강의는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또 부르게 되고 음식도 한 번 가서 맛있으면 자기 아버지 모시고 하고 애들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강의도 누가 들어보면 야, 그 사람 강의 잘한다. 너 들어봐라. 추천해주고. 그래서 제가 단편적인 얘기지만은 내가 단양 가서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거 들은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이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나 봐요. 오늘 강의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진짜 좋더라. 그래 당신 회사에도 좀 가서 불러다 해라. 그래서 그 양반이 그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뭐 다 나오잖아요. 이복이 나오니까. 그 직원이 아유 우리 와서 좀 해주십시오. 우리 기업에서 얘기를 해서 그거 가서 강의를 해줬어요. 했더니 이게 거기서 기업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업에서 외부 강의를 불러다 했지만 이렇게 직원들에게 감동을 준 강의는 없었다. 그게 또 소개를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니까 식당도 간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맛본 사람이 들어본 사람이 가듯이 강의도 똑같이 들어본 사람이 추천하는 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는 우리 그걸 무슨 이야기냐면 그걸 이제 그 파생 강의라 그러잖아요. 한 번 갔더니 소개됐다. 그래서 저는 순위 그래서 홍보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손녀나도 않고 해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강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꾸 책 내용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재밌으니까요. 이게 또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강연자로 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인 수입도 없고 이제 그럴 수 있으려면은 보통 어떤 루트를 통합니까? 그냥 우연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강사를 만들어 주는 양성 학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일단은 모든 일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할 때는 그런 과정 없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서울시에 인재개발원에서 사무관 때 소위 말하면 사내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한 게 걔가 되게 강의학원 접했는데 요새는 강의 양성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데가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명강사 최고의 양성 과정에 지금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6기생을 모았는데 한 30명이 지금 와서 배우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강의 기법을 가르치잖아요. 우선 PPT를 어떻게 만든다, 동영상을 어떻게 만든다, 그 다음에 기승전결은 어떻게 전개한다, 오프닝은 어떻게 한다, 또는 본론은 어떻게 한다, 반전 어떻게 준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계획 세우고 연습하고 반복 훈련하고 그래 반응이 있으면 또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모든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차원의 노하우가 있어야 서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강의는 요즘 전부 평가를 합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교수를 100% 평가하고 강의 듣는 기관에서도 전부 평가합니다. 평가가 나쁘면 자기 아버지가 강사라도 아들이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하는 데마다 가면 이제 강의 평가 5점 만점이다 그러면 뭐 4.9 받기도 하고 제가 대학에서도 용인대학에서 제가 5점 만점에 4.9 평가를 받을 정도 이럴 때니까 그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고려대 과정은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가 한 15주 정도. 15주요? 예. 한 번 오면 3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15주 정도. 15주고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고려대학에서 15주 과정에 받는 게 300만 원 받습니다. 아유. 예. 그러면은 거기 과정을 졸업하면은 실제로 강연자가 되시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양성 과정을 지금 고려대까지 3군데서 했는데 생명대에서도 하고 또 뭐 지금의 지혜명강사협회에서 우리가 또 하고 있는데 지혜명강사협회 1기생이 지금 나보다 강의를 더 잘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나와가지고 6기 나왔는데 1기 2생 가운데는 이미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팔려간다면 좀 우스지만은 여러 기관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 내용보다도요, 이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연자가 되는. 근데 그래도 이 책, 오늘의 그 주제를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아, 그런데 거기 이 얘기 좀 하죠, 공무원이. 내가 너무 책 얘기만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얘기를 할까요? 예.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요량질에 많이 있잖아요. 또 지금 공무원에서 말단에서 승진을 유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승진해도 계속 그 자리를 좋은 자리에 옮겨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정년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최고의 가치는 공무원 달인이 되려면 3가지예요. 첫째는 일단 정년퇴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년퇴직. 네. 그러니까 목표를 정년퇴직을 해야 됩니다. 정년퇴직까지. 중간에 나가면 물론 나가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나가서 성공한 확률은 별로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일단 공무원은 뭐니 해도 이 공무원 자체가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적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자기 스스로 즐겨야 되지만은 문제는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존경받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이 생계 수단으로 그것이 뭐 공무원은 시간이 가면 호봉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면 봉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즘에 처음에 우리 공무원 들어올 때는 진짜 생활이 안 됐어요. 뭐 제가 공무원 들어서 대학 다녔는데요. 공무원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마도 6개월 등록금이 안 되고 이럴 때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비교적 공무원이 대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을 하려면 3가지. 첫째는 뭐니 해도 정년퇴직하겠다. 존경을 받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생계 수단으로 가족을 이끌겠다. 이 3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그야말로 뭐 초중고 다닐 때부터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는 있겠지만은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덩달아하는 경우도 있단 그래. 저도 그 상당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맞는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행정지 9급 공무원 가장 마땅 공무원 406대 1이에요. 406대 1. 그렇다면은 공무원 응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몽땅 순차적으로 했다면 100년이 가도 시험 보는 사람을 공무원을 채용 못합니다. 그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근데 그들에게 참 힘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꼭 공무원은 다른 사회 분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 직장 문제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뜻을 세워가지고 초지일관 끊임없이 노력하면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경제적인 이유 또 저기 끝 못하지만은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게 좋겠고요. 그 공무원이 들어왔다고 치면 일때 저는 이제 뭐 여기 저 10개명에 여기 책에 9급서부터 1급까지의 차례대로 얘기 제가 썼습니다. 차례 썼는데 그 중에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공무원 10개명을 하는 것 중에 제 1개명은 뭐냐. 일단 자기가 비전을 세우라. 비전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모교에 가서 강연하는데 후배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꿈을 갖지 않을 때를 두려워하라.
더 이상 꿈을 갖지 않을 때. 그래 꿈이 있는 동안에는 그 과정도 하나의 인생이니까 그 비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에 헌신하라.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 들어왔으면 거기에 헌신해야지 한 자락 깔고 다른 일 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조직에 헌신해서 내가 바로 서울시에 근무하면 내가 시장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나의 생각 하나는 바로 전체 공무원을 대변해서 생각하고 이런 거대한 꿈을 갖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식견에 든 것이 조직에서 상사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상사가 나를 평가하잖아요. 그지? 근데 대개 보면요. 상사는 나이가 많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뭐 영어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상사들은 뭐 좀 못나 보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대개 상사를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무조건 상사를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한 번 일을 시키면 저 친구는 밤을 새도 해낸다. 또 새마을운동이 한참 전개될 때 도시 새마을운동, 서울의 새마을운동 기본교육을 내 손으로 일주일 동안 영안에 잠잠을 졌습니다. 서울의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새마을 하면 이보규가 떠오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 새마을에 13분야를 근무해서 내가 새마을운동 근면장을 받았는데 공무원 안 주는 상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필살기. 그러니까 저 친구는 계산은 잘한다. 아니면 현장에 나가면 지휘 능력이 있다. 저 친구는 단속을 시키면 절대 붙잡았다. 이런 자기만의 필살기 가져라. 그리고 필살기와 동시에 그 사람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 뭔가 인간적이거나 같이 부하도 같이 근무하고 싶습니다. 상사도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그럼 그 친구는 다음번에 평정이 나쁠 리도 없고 안 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맥.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어느 뭐 인맥이 저는 뭐 고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인맥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런데 내가 인맥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인맥이 금맥이 돼 있으면 금맥한 사람들이 따라온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30년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어딜 가고 싶다, 가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하고 있으면 서로 발령 인사했을 때는 너 우리한테로 와라. 그래서 어떤 때는 세 군데서 동시에 막 화리 요청온단 말이에요. 너 여기서 이 자리 해달라, 이 자리 해달라, 이 자리. 근데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지정해서 가본 적이 없다. 자기가 갇혀 있으면 그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유혹이라는 말을 하면 그게 좀 나쁜 뜻이 있잖아요. 유혹이 많잖아요. 뭐 여자를 유혹한다, 사실은 유혹은 호기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호기심을. 근데 유혹을 귀가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무원 들어와서 할 때 이 컴퓨터가 할 때게 야, 컴퓨터 배우면 이게 한다 그러다. 이래서 몇 사람이 야, 우리 컴퓨터 배우자.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컴퓨터 학원에 가서 우리끼리 저녁에 끝나고 나서 그 배웠어요. 그지? 그게 유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현직에 있을 때도 야, 뭐 우리 퇴직하고 나서 뭐 경영지도사를 가면 좋다는데 그것 우리 자격증 따자. 그걸 자격 있다고. 또 대학을 나오고 나니까 야, 대학원 가자. 우리 대학원 가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대학원 가자 이런 유혹.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하되 거기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라 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욕망을 많이 갖는데 어느 분은 그래요. 강의할 때 나는 강의를 몇 번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했다. 일주일에 몇 번 한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서 강의를 했느냐 이거 어서. 예. 난 그래서 작년도에는 3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예. 목표가 욕망이 뭐냐. 장성 아카데미 가겠다. 예. 지방 아카데미에 가장 효시면서 가장 많이 간 강사 아카데미. 예. 뭐 광주 금요 뭐 포럼에 가겠다. 예. 거가 강의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가야 될 꿈이 욕망이잖아. 두 번째는 공무원이니까 이왕이면 서울시 인재도 개발하고 경기도도 가고 뭐 충남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인재개발은 가잖아요. 근데 중앙공무원 교육에도 안 가봤잖아요. 예. 난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공무원 교육에도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중앙공무원 교육을 가기 위해서 안 노력을 이룬다. 그다음에 더 한 가지는 기업체 강의를 많이 한다. 이 기업체. 근데 기업체는 어느 기업체냐? 뭐 중소기업도 기업체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잖아요. 그 삼성전자에 가서 내가 이거 강의하고 싶다. 꿈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필요한 강의를 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해가지고 그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강사 얘기를 했지만은 가면 나는 서울시청 감사과에서 하면 금방 싶다. 아니면 총과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위생 업무를 한번 해가지고 위생을 하겠다. 그런 끊임없는 공무원을 하지만은 욕망을. 근데 겉에 욕망이 플러스 할 게 뭐냐면 난 승진을 하겠다. 승진 목표를 달성하는 게 달인입니다. 특히 들어오면 9급 들어오고 7급 들어오잖아요. 대개. 물론 고시 합격하면 5급에서 들어옵니다. 나는 최소한도 서기관까지는 해보겠다. 꿈을 가지고 욕망을 가져야지 서기관에 드는 길을 찾아가게 되고 하게 되지. 그럼 뭐래? 승진하려면 포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승진을 비교적 많이 한 편이잖아요. 9급에서 시작하면. 그런데 가려면 그냥 이권 부서에 가면 안 됩니다. 돈 생기는 자리 가서 옛날 마냥 소위 돈 용돈을 받으려는 집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1급수에 자라야 1급수 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도 근무할 적에 시청에도 새마을 지도과, 행정과, 예산과, 소위 말하면 아주 맑은 곳에 그때 보면 그게 나쁜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서울시 그 좋다는 자리에 한번 그런 데 안 가고 물론 집에는 미안하죠. 같은 아파트에 살 때 보면 좀 그 당시에 좋은 일 있는 사람은 저녁에 들어올 때 수박 안고 들어와요. 나는 수박 살 돈이 없잖아요. 어머니 애들이 아버지 수박 무슨 아버지나 그래도 야 이놈아 애들이 알았지 못하지만 대기는 만성이다. 큰 그릇이 되려면은 작은 데 연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욕망을 끝에 살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뒷모습을 봐야 돼요. 뒷모습을.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지. 떠난 자리에서 가서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은지. 떠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야 그놈 잘 갔다. 그놈 잘 갔다. 그 자식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참 아까운 놈 뺏겼다. 그때 지나가고 참 좋은 친구리 여기 있을 필요한 사람인데 단 데리고 갔는데 그거 잘할 거야. 이런 뒷모습을 해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은 꿈을 계속 꾸되 꿈은 달나라 간다는 꿈이 된 게 아니고 실현 가능한 꿈, 이룩할 수 있는 꿈 이게 꿈이지 그냥 망상적으로 내가 공무원 7급 공무원 사무관이 국회의원 되겠다는 꿈 물론 가질 수는 있죠.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이룰 수 없는 꿈보다는 실현 가능한 꿈. 그러니까 서기보의 꿈은 서기가 꾸며야 돼요. 서기의 꿈은 주사부가 꾸며야 돼요. 주사부의 꿈은 주사가 꾸며야 돼. 주사의 꿈은 사무관이 꾸며야 돼요. 당연히 꿈을 계속 가지고 하라. 그다음에 그 꿈이 없다면 그건 어느 사람 그래요. 뭐 너 야 승진해야지 이러면 에이 뭐 그냥 전 이거에 있다가 뭐 이러면 아 그 사람은 진짜 아주 내가 보기엔 진짜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아니 시대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이번 끝날 때까지 그 내가 한번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내일모레 퇴직했더니 주사를 그만두겠다 이게. 그 내가 너 사무관 되고 싶어? 되고 싶다 이게. 그럼 너를 사무관 누가 시켜주지? 구청장이 시킨다 이게요. 그 구청장한테 가서 너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구청장님, 나 좀 사무관 좀 시켜주세요. 내일 모레 퇴직합니다. 울비저 받느냐? 그것도 안 하고 나서 너 승질 받는다면 이 감나무 밑에서 감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더하는 것은 나는 요즘에 이제 전 생애를 디자인하라. 그래, 인생을 1, 2, 3, 4 모작을 디자인하라. 이 책에도 끝에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있는데, 책에도. 그게 왜 그러냐면, 1모작은 정년 퇴직할 때입니다. 2모작은 퇴직하고 나서 이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2모작이잖아요. 2모작에 제일 잘 사는 분이 나는 누구라고 보냐면 송혜 씨라고 봅니다. 91살이라잖아요, 그 양반이. 지금도 현역이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의 신랑감 로망이 송혜 씨래요. 왜 그랬더니 이 양반이 돈도 잘 번지, 또 들어올 때 꽃감 같은 거, 뭐, 특산물 가지고 들어오지, 또, 활달하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존경받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모작이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모작이 더 중요해요. 삼모작은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가 이모작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삼모작은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집행을 짓거나 기적을 차고 누워 있거나 누가 밥을 떠매주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하라 이거지. 그때를. 그러니까 아무리 일모작이 화려했던 사람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부인 죽고 라면 끓여 먹고 있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모작입니다. 사모작이 뭔지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모작이 뭘까요? 사모작은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모작에서 꽃 못 피우고 가신 분이 우리나라 큰 분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유한순 누나하고 한 분은 안죽은 의사입니다. 17살짜리, 29살짜리가 국가를 위해서 생각했으니까. 그 2모작, 3모작도 없이 죽었어. 그분은 4모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5천만 가슴 속에 유한순 누나의 얼이 있잖아요. 안죽은 의사의 얼이 살아있잖아요. 국립묘지에 묻혀있다 하면 6.25 때 죽은 무명의사들이 그때는 가치 없이 보여. 지금 보세요. 같이 살다가 죽은 사람은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6.25 사변 때 국가를 위해서 땀 흘린 그 사람은 명패와 더불어 국립묘지에 명패가 있잖아요. 그게 사모작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모작에 대한 것도 일단은 디자인하라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무당을 묻힐 거냐. 그 다음에 우리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유명하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유명 묘비 있잖아요. 어느 분은 묘비에다가 참 잘 논다 갑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죽은 다음에 어떤 평가가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을 내가 이 공무원에 잘 나가는 공무원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책을 주면 그랬어요. 아들이 취직했대요, 공무원이. 그래서 내가 친구 보고 그랬어요. 내 이 책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이 이 책을 읽고 이대로 행동하라. 그럼 최소한 부자가 된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이 많은 책 얘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똑같이 된 게 아니라 9급제에서 해야 될 일, 8급에 해야 될 일, 7급에 해야 될 일, 8급에 해야 될 일, 5급에 될 일.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옛날에 우리 구청장 중에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보급 구청장이다. 구청장의 별명이 서기보야. 그 왜 그랬는데 결절서를 가져가면 방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철자법 따지고 글씨 틀렸다. 그러면 이게 서기나 서기보가 할 일이지 결자법 고치는 건 결제 과정에 볼 일이지 최근 결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단계별로 내가 해놨어요. 1급에까지. 난 1급은 가보지 못했지만 1급 가면 적어도 우리 이제 고급 직업군이잖아요.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1급에서는 다 사서로운 게 아니라 국가의 방향, 정책. 그래 우리 예견을 못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지금 오늘 예산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4차 산업이 알파고가 지금 이세돌을 이긴다는 거 상상했습니까? 지금 새로운, 지금 메트리도 호텔이라든가 호텔이 요새는
에어비앤비라는 호텔이 지금 매출을 더 올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변화의 세계는 항상 작은 동물에 귀를 기울인다. 예.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 메뚜기 무슨 색깔이세요?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그건 50점이야. 메뚜기 색깔이야. 메뚜기는 왜 메뚜기냐? 초록이 연두 때는 초록이야. 벼가 갈색일 때는 메뚜기도 갈색이야. 이게 뭐냐? 사회 트렌드에다가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가서 단속한다고 해서 뭐 용돈 주면 받을 쓰고 이게 통할 수 있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트렌드였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건 청렴을 요구하기 때문에 첫 번에 청렴이 된 것은 지금 사회는 공무원들에게요. 청렴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김영란법이 와가지고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비싼 음식 못 잡수시죠? 특히 언론인들도 고생한다는데요. 아니요. 언론인들도 하루에 뭐 얼마 이상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발짝씩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와 또 특히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학생이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예, 아까 얘기한 거하고 중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 해보니까요. 우선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 있을 때만 쓰라. 예. 네버 기부업. 처칠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 공무원 들어왔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십계명 얘기를 쭉 했는데 뭐니 해도 이왕 왔으면 올인하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다. 내일 모레 뭐 사표 갖고 다니면서 나는 뭐 좀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러지 말고 난 들어왔으니까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하겠다. 공무원을 통해서 나는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겠다. 나는 승진을 최소한도 어디까지는 하겠다. 자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피곤하진 않아요. 왜? 밤새워 공부할 때가 전 옛날 사무관 승진시험 볼 때요. 새벽 1시 반이든 2시든 1시간 반은 무조건 공부를 했습니다. 1시간 반은. 10시에 들어가면 11시 반까지. 12시에 들어가면 1시 반까지. 왜? 이건 뭐냐면 승진해야 되던 목표가 서 있으니까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둔 항해사는요. 절대 좌초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 돼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좀 거부 반응이 나오면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되니까 혹시 여러분 듣는 분들이 저 너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라는 동안에 고생하고 흙수저라면 뽐뿌 물에서 뽐뿌 나오는 물에다가 입 대고 그 물만 마시고 이틀 동안 먹을 게 없어 먹을 일이 있느냐. 아니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짝 옆에 끼고 뛰어다니면서 밤 12시까지 야간 학교를 다니고 지내느냐. 그리고 진짜 돈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밥을 한 끼 내지 2끼만 먹고 배고파도 차원 일이느냐. 이것이 없이 내가 운만 바른다거나 이거 없이 남의 도움만 바른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김연아 선수가 피겨 여왕이 된 것은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났고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고 1000번 넘어지면 1000번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지. 포기하고 넘어졌다면 연습에서 넘어지면 실수연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되길 바라면서 우리 김한영 선생님 굉장히 보니까 미남이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하게 돼서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좋은 뜻으로 제가 나이가 좀 됐잖아요. 올해 몇 살이냐고 좀 물어봐 주실래요? 글쎄요, 그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 굳이 또 나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좀 됐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한 지 15년 됐으니까 침략할 겁니다. 그래서 걔도 하여간 지금도 제가 꿈을 갖고 여기도
희망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된 걸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잘 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를 쓰신 그 이보규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 고급 정보를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